안녕하세요, 한나을바입니다. 오늘은 옆팀 점퍼 스커트 두 번째 시간으로 재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원단은 체크 원단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가까이 보여드리면 체크 원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란 선이 있고 똑같은 체크가 아니라 빨간 선이 아래 파란 선이 위,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체크라 할지라도 아래 위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내가 파란 선이 위쪽이다, 아니면 빨간 선을 위쪽으로 한다, 둘 중에 하나를 정하셔서 한 방향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재단하고 이렇게 거꾸로 재단하면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뒤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는 상하가 있는지 그런 거를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재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파란 선을 위로 할게요. 지금 식서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패턴은 66 사이즈를 떴지만 이거는 이제 제 사이즈로 할게요. 뒤는 두 장을 한다 그랬죠. 뒤는 두 장, 앞은 한 장으로 붙여서 할 거예요. 중심선을 이때도 체크의 모양을 잘 보시고 중심선을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랑과 노랑의 가운데 선에 중심을 놓고 그리도록 할게요. 체크는 일단 옆선, 아래 위에도 양옆, 이 모든 것을 그 모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노랑이 제일 잘 보이니까 노랑선에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패턴에다 선을 그어줄 거예요. 그것대로 해서 뒤집었을 때도 그 모양에다가 똑같이 앉혀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초크로 그릴게요. 트임의 표시도 꼭 해놓으세요. 원피스가 길어서 화면에 다 안 나오는데 그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뒷판은 그렸습니다. 보통 이제 원단을 우리가 그냥 솔리드 원단을 썼을 때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앞판을 그릴 때는 여러분들이 무지일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이쪽이 이제 다시 넓어지고 좁아지게, 그러면 원단을 훨씬 아낄 수가 있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상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방향으로 패턴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원단에 로스가 좀 있죠. 그러니까 로스 있는 쪽에서 주머니도 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뒷판의 반대편을 하기 전에 로스가 많이 나니까 여기서 앞판을 한번 떠볼게요. 이때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 표시를 했었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옆에 옆선에다가 체크 표시를 한 거를 이 옆선에다가도 똑같이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놓고 엎어서 해야 되겠죠. 중간선도 아까 제가 했던 대로 해서 맞춰서 할게요. 주머니 표시하셔야 돼요. 트임 표시도 하시고요. 앞판은 그대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서 앞판은 다 끝났습니다. 일단 이쪽이 너무 크니까 잘라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재단을 하도록 할게요. 밑단은 그냥 넉넉히 저는 그냥 5cm 줍니다. 그따가 오버로크 치거나 할 때 정리해서 이쁘게 깎아서 하면 되거든요. 옆선은 많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안단을 연결하는 것을 이렇게 넓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 트임의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한 2cm에서 1인치, 그러니까 2.5cm 정도 넓이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다가 살짝 1.5로 다시 줄어들면 돼요. 전체 1.5 그냥 하셔도 되긴 하지만 약간 여유를 주시는 것도 좋아요. 요때 또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요 주머니 위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머니를 패턴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 여기다 이렇게 대놓고 입구에 맞춰서 체크 모양을 이렇게 그리세요. 노란 선 이렇게. 체크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저같이 체크인 경우는 그게 체크가 바깥으로 보이니까 살짝 주머니가 벌어질 때마다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놓고 요거를 요렇게 재단을 하시면 돼요. 여기 빈칸에 먼저 재단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는 여기서 이제 시접을 주고 좀 자르시죠. 이렇게 하나를 잘라 놓고 요거를 계속해서 패턴을 놓고 그릴 게 아니라 요 모양을 이렇게 엎어서 그냥 여기다 놓고 원단을 똑같이 자르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안 맞는다,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하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거꾸로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버려야겠어요. 이쪽은 나중에 뒤 안단을 하면 되죠. 이쪽에서 하도록 할게요. 똑같은 자리에 놓고, 이 주머니 같은 경우는 원단의 두께감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손등 부분의 원단과 손바닥의 원단을 따로 하시는 게 좋아요. 손등은 얇은 걸로 하시고 손바닥은 보이는 거니까 이걸로 하시고. 그럼 이렇게 해서 두 장이 잘렸죠. 그러니까 손등 부분은 다른 원단으로 할게요. 앞판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앞판은 끝났습니다. 뒷판을 한쪽 해야죠. 뒷판은 이쪽 뒤에서 해야 되겠네요. 돌릴게요. 파란 선이 위로 가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죠. 아까 그렸던 선 맞춰서. 아, 이렇게 하니까 저 위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자라죠. 저 위 어깨가 모자라요. 한 칸 또 내려와야 돼요. 이래서 체크는 원단이 많이 들어요. 체크가 클수록 원단은 더 많이 들죠. 이제 그릴게요. 여기 두 판도 다 그렸습니다. 이것도 자를게요. 그래서 겉감은 다 끝났습니다. 앞판 한 장, 뒷판 두 장, 주머니 두 개. 그 다음 안단을 해야겠죠. 안단도 뒷판을 그냥 반쪽으로 할게요. 이쪽을 위로 놓고 요 반쪽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 겉에의 무늬와 맞출 필요는 없어요. 안단 끼리는 맞추시는 게 좋고 겉에 무늬하고는 상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안단은 항상 좀 대충 그려요. 왜냐? 나중에 이 위에다가 심지를 다 붙일 거거든요. 붙이고 나면 이 그린 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심지를 붙이고 나면 약간 수축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를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그려서 놓고 아까 주머니처럼 그대로 이렇게 엎어서 똑같은 모양으로 그냥 하나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심지를 붙인 다음에 정확히 그리세요. 그러니까 심지가 어느 쪽에 붙어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표시를 하세요. 심지 붙일 때다 초크지를 이렇게 딱 해놓으시고 여기다 심지를 붙인 다음에 그린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안단 뒤에 거 두 장, 앞에 거는 붙여서 한 장을 뜨면 되죠. 저는 이게 원단이 남는데 저는 이게 원단이 원래부터 조금 많았어요. 이것도 V자로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차피 심지 붙인 후에 다시 그려야 되니까 반쪽만 그리시고 접어서 자르시면 됩니다. 패턴의 모양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반 접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반을 했죠?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반 딱 접어서 모양에 맞춰서 놓고 이렇게 이제 안단도 끝났습니다. 여기다는 심지를 붙여야 돼요. 여기도 심지, 여기 좀 자를게요. 그래서 심지 붙이고 저쪽 안단 두 개도 심지를 붙이고, 겉감에는 어디에다 심지를 붙여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게 뒷판이죠. 뒷판을 보시면 뒷판 쪽에는 제가 이 아몰 쪽에는 안단을 다시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얄판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직접 안감으로 그냥 갈 거거든요. 이 네크선만 안단을 줘서 좀 단단하게 하고 여기는 따로 안단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는 심지를 붙이셔야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 정도는 겨드랑이 밑에까지. 이쪽 아몰선 있죠? 아몰선, 이 깊은 아몰선을 심지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또 아몰 그 라인에다가 좁은 심지를 하나 더 붙일 거예요. 안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여기를 붙이고 그 다음 어디 붙이시냐면 트임이 여기에 이렇게 있죠. 트임이 있는 자리. 그 한 1.5cm 위에서부터 이렇게 바깥 시접 쪽으로. 반은 안 붙입니다. 여기만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 끝에만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뒷판은 똑같이 양옆을 하시면 되고요. 앞판도
이 부분이 사실 바이어스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잘못해서 조금이라도 잡아당겨서 박는다던가 그러면은 이쪽 끝이 딱 입었을 때 몸에 착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울이 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안단에 심지가 두 겹이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좁은 심지, 넓은 심지. 근데 얘는 이쪽에다가는 특별히 좁은 심지를 안 붙인다 할지라도 암홀 때문에 얇은 심지 있죠. 실크 심지 얇은 거, 그거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요렇게만 붙여주세요. 전체 날개 위쪽으로만, 어깨 쪽으로만 다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할 게 아파는 주머니 입구 있죠. 주머니 입구를 싸서 이렇게 여기에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시접까지. 여기도 마찬가지 뒷판처럼 약간 트임보다 올라오게 해서 시접까지 다 심지를 붙여줄 거예요. 시접까지 다 붙여주고 같이 오바로크를 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양옆에를 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단은 나중에 제가 얇은 심지, 실크 심지를 한 겹 붙인 후에 그 위에다가 또 1cm짜리 바이어스를 안 붙이고 전 다대를 붙일 거예요. 다대가 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붙이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너울거 있지 않게, 그게 제일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그렇게 되면 정말 안 이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탁 이렇게 몸에 착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는 심지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제는 안감을 재단을 해야 되겠죠. 안감은 알뜰하게 재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 끝에는 뭐 그렇게 시접이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안단을 빼고 나머지를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이 안감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정량을 주고 자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겉감과 달리 안감은 전체적으로 1cm 내지는 뭐 1.5cm라던가 내가 정한 만큼의 시접을 주고 그냥 자르셔도 돼요.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근데 좀 저는 정확하게 하는 편이라 그림을 그리거든요. 제가 이게 사용하고 있는 안감이 큐프라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매끈거려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겹쳐놔도 이게 올 방향이 밑에 건 막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가고 막 이러니까 따로따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거는 하시는 분들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밑단은 한 1cm 정도만 주시면 돼요. 시접을.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감이 조금이라도 넉넉한 게 나아요. 왜냐하면 안감은 사실 전혀 신축성이 없는 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신축성이 없다 보니까 겉감은 스판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신축성은 있어요. 울 종류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다 만들어서 싹 다려놨을 때 안감은 그냥 단단하게 있고 겉감에 약간 여유가 있다 보니까 겉감이 오히려 좀 남고 안감이 너무 빤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여기 등판이나 앞에 저 브이넥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약간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감은 조금 더 겉감보다 여유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자라지만 않게 하시면 돼요. 너무 타이트하게 꼭 맞춰서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롭다 생각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어깨 부분만 빼고, 어깨 부분은 겉감과 안감의 어깨 부분에서는 살짝 안감이 적은 듯 해야 되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다른 부분은 다 안감이 약간 넉넉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뒷판은 2장 끝났습니다. 그 다음 앞판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앞판도 끝났습니다.
재단한 걸 확인해 볼게요. 안감 앞판 하나, 뒷판 2개, 안단 앞판 하나, 뒷판 2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안감으로 끝나는 겁니다. 앞판 하나, 겉감, 뒷판 2장, 주머니 2장, 그리고 손등에 들어갈 원단은 제가 원단 좀 단단한 걸로 찾아보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장 더 있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재단은 끝났습니다. 요거 심지 작업을 해서 다음 시간에 만드는 과정을 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어디까지 하냐면요, 겉감을 주머니는 하지 않습니다. 주머니는 나중에 옆선이 박아질 때 그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머니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등은 박지 않고 어깨 박고 심지 작업하고, 얘네는 안단과 안감을 다 연결해서 어깨 박고 2개를 연결하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암홀과 목선에 연결하는 것까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주머니 하는 걸 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심지를 다 붙여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